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길, 주말엔 또 나들이길에 오르시죠?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도로에 사실은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이지 않는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드레일도 있고 방음벽도 있고 저 산빛 아래는 거대한 그물 같은 것도 쳐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여기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되는 대로 세워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계획의 이름이 뭐냐? 국가건설기준, 줄여서 KDS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도로를 만드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꼭 참고해야 하는, 말하자면 도로건설의 바이블 또는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꺼운 백과사전을 저랑 같이 한 장씩 넘겨볼까요? 먼저 도로 설계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운전자의 편의, 재해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세부 항목들을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엔 도로의 미래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도로의 비밀 규칙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게요, 단순히 아스팔트를 어떻게 깔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로를 그냥 차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주변의 모든 부대 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규칙집의 핵심 철학은 딱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편의, 안전, 그리고 환경이죠. 운전자가 편안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기둥 편의시설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장거리 운전하다가 휴게소 들으시잖아요. 아니면 고속버스 타면 정류장에 서고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운전대를 잠시 놓는 그 순간의 경험까지도 이 규칙집 안에서 아주 세심하게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차들이 시속 100km 넘게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버스를 안전하게 세워야 해요. 다른 차들한테 방해도 안 되고 사람들도 안전하게 내리고 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 3단계 설계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감속차로로 쓱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엔 본선 교통 흐름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별도의 정차 공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승객을 태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속차로에서 다시 슝 속도를 올려서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거죠. 완벽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공간의 길이에요. 시속 120km 도로 기준으로 이 감속, 정차, 가속에 필요한 길이가 무려 540m나 된대요. 540m?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5개를 쭉 이어놓은 것보다 더 긴 거리예요. 그냥 버스 정류장 하나에 이런 어마어마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는 것도 좋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둥, 방호시설이 나옵니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우리와 도로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최첨단 공학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 기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낙석 및 산사태로부터 인명, 재산, 교통 두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이 정말 명확하죠? 단순히 돌멩이 몇 개 막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길 운전하다 보면 왜 절벽 같은 데를 거미줄처럼 덮고 있는 철망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게 낙석 방지망입니다.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저 바위와 흙더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말 그대로 최전방 방어선인 셈이죠. 그런데 이 방지망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아셨어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랑 자잘한 돌멩이가 부서져 내리는 곳에는 비탈면 전체에 담요를 덮듯이 망을 씌워서 얘네들이 안전하게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유도하고요. 반대로 집채만한 바위가 쩍쩍 갈라져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 바위를 통째로 잡아챌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깊은 주머니 모양의 망을 설치하는 거죠. 원인에 따라 처방이 다른 거예요. 자, 편의와 안전을 봤으니 이제 마지막 기둥으로 가볼까요? 도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주변과 더 잘 어울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환경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시설은요, 두 대상을 동시에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도로 옆에 사는 우리, 바로 인간이죠.
쌩쌩 달리는 차들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방음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야생동물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생태통로라는 걸 만들어주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울창한 숲 한가운데를 떡하니 가로지르는 8차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쪽 숲에 살던 사슴이 저쪽 숲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해요. 과연 이 사슴은 목숨을 걸고 도로를 건너야 할까요? 바로 그 사슴을 위한 해결책이 생태통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넘거나 혹은 그 아래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오직 동물들만을 위한 전용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태통로도 지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어집니다. 도로를 만들 때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간 곳 있죠? 그런 곳에는 동물들이 위로 편하게 건너갈 수 있게 다리를 놓는 육교형을 만들고요. 반대로 둑처럼 흙을 쌓아 도로를 높게 만든 곳에는 그 아래로 굴을 파주는 터널형을 만드는 거죠. 주로 덩치 큰 동물들은 위로,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 아래로 다니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 규칙집은요, 한번 만들고 끝나는 그런 박물관에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쓰이고 있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보세요.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01년에 처음으로 종합적인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2016년에는 지금의 KDS 체계로 깔끔하게 정리됐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또 한 번 진화했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준들은 그냥 딱딱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동을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그리고 주변 세상과 더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유기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곧 자동차가 전기로 가고 심지어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달리는 이 도로의 규칙집에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규칙들이 추가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의 도로는 어떤 모습인가요?